안녕하세요. 2020년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원유 선물 시장과 경제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원유 시장 동향과 미중 무역 전쟁 조짐, 워런 버핏 항공업체 매각, 소매업체 파산 행렬, 식품과 요식업 상황, 미 FDA 렘디시비르 긴급 사용 승인, 코비드-19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WTI 크루드 오일 선물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는 6월 선물이고요. 21불 39센트에 트레이딩 됐고 약 5% 올랐습니다. 우선 이 차트는 1년치 차트고요. 2019년 5월, 6월,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가격이 5월까지의 가격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거의 50불에서 60불 사이로 거래가 되었는데 1월부터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2월에 잠깐 반등을 하더니 그 뒤부터 연쇄적으로 하락을 해서 지금 4월 5월달 21불 39센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4월 중순 하순으로 처음으로 20불대를 안착을 했고요. 지금 1년간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1일자 차트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시간별로 지금 거의 18불대에서 계속 거래가 되다가 지금 현재는 아니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20불 50센트까지 거래가 됐죠. 지금 이게 2불 차이밖에 안 나긴 하지만 이게 10%가 넘는 그런 등락폭입니다. 지금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지금 가격 변동이 거의 뭐 10% 이상 나는 걸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배럴당 선물 가격이지만 얼마 차이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 그 생산자 이슈랑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그 숫자가 잘못 계산이 되면 가격 등락폭이 본인들의 생각보다 엄청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좀 유의를 하시는 걸 주의를 드립니다. 현재 미중 무역 갈등 재현이 조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보여드린 차트에서도 가격이 하락했다, 상승했다. 그것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석유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또 중국의 수요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트럼프가 무역 갈등의 재현을 조짐을 보이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1조 달러 대중국 관세 가능성을 피면서 미국이 서서히 중국을 압박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레리 커들러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책임을 져야 하며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미국 그 관세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치고 그리고 미국 국채를 통해서 그 중국이 책임져야 할
그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물론 미 국채는 이제 그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려준 사람과의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국채를 가지고 중국 정부하고 단순하게 돈을 주냐 안 주냐 그것을 떠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신용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채는 원금은 지급하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괴상한 논리로 지금 중국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것은 미국입니다. 물론 미국은 지금 2020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선거용으로 현재 트럼프가 민주당 바이든에 비해서 여러 곳에서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용으로 지금 실물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대상을 끌어들여서 2020년 1월에 무역 전쟁에 어느 정도 봉합을 시켰던 그런 딜을 이행하라는 그 압박용이죠. 미국산 원자재 다시 수입하라는 압박입니다. 1월에 딜을 맺었으니까 지금 5월이 된 시점에서 이제 그 딜을 약속한 거를 이행시키라 라는 그 트럼프의 메시지고, 거기에서 레리 커들러라는 위원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미국 국내 안팎을 잘 활용해 가지고 거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미국산 원자재를 다시 수입하라 압박했는데 어떠한 것들을 트럼프가 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을 구원하는 거죠. 원자재라는 건 중국이 2018년 이후 미국 WTI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넘쳐나는 미국 WTI 원유를 사라는 거죠. 한때는 중국은 미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2018년, 2019년을 계속 가면서 무역 전쟁이 심각해지자 중국이 수입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의 빈자리를 메꾸는 상황으로 가서 한국이 미국 원유를 세 번째로 많이 사가는, 그러니까 한국의 원유 수입국 중 미국이 3위를 차지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라크,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WTI 수입을 중단했지만 LPG 수입은 계속했고요. 또 농업 시장을 개방하라. 그리고 또 미국 농수산물을 더 구매하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육류 같은 경우는 뭐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지만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했고요. 또 이제 대두, 소이빈, 뭐 기타 뭐 담배라든지 콘 같은 종류도 있고요. 옥수수. 그리고 제조업, 공산품을 많이 사라는 건데 뭐 보잉의 항공기나 미국의 뭐 GM, 포드 여러 가지 자동차 완제품이나 부품을 구입하라는 거고, 또 선진 의료기기를 구입하라고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왜 대중국 무역 전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려는 슬라이드입니다. US 투데이나 이코노미스트,
하버드, MBC, and Monmouth 이런 모든 그 여론조사 그 기관에서 신문사죠. 여론을 조사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블루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레드인데 바이든이 적게는 4%, 많게는 10% 차이로 많게는 10%, 적게는 4%로 트럼프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4월 3일에서 25일 날 실시된 거고요. 이 당시에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경제적으로 지금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계속하면서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미 항공업계 소식인데요.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항공사 주식 전량을 매도했습니다. 5월 2일 토요일자로 발표가 됐고요. 항공사 주식 하락과 보잉 등 관련 주가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매각 회사는 아메리칸, 델타,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총 4개 회사인데 미국에서 해외에서 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회사들입니다. 특히 아메리칸과 델타나 유나이티드는 국내 국제선에서 강세를 보이죠. 손실 금액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500억 불 손실을 봤습니다. 2016년에 항공사 주식을 워런 버핏은 매수했고 2020년 5월 전량을 매도합니다. 결국은 약 4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워런 버핏은 손절을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항공업계는 워런 버핏이라는 든든한 투자자를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연방정부의 금융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소매업입니다. 연쇄 파산 보호 신청 중 제이크루가 파산을 신청했고 약 부채는 16억 5천만 달러. 이 16억 5천만 달러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협상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 중이고요. 파산을 9월 11일까지 끝내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제이스 페니는 지난 4월 15일 1,200만 달러의 채무를 불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한 달이 되고 5월 15일 날이 되는데 그 페이를 하지 못하면 이제 파산이 되는 그런 수술을 받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채권단과 교섭 중이고요. 네이먼 마크로스는 그 유명 그 럭셔리어스 상품을 팔고 있는 니마 마크로스는 지금 채권단과 교섭 중인데 부채 48억 원을 어떻게 할지 채권단과 지금 교섭 중입니다. 이로써 어느 정도 미국에서 이름이 있는 소매점들이나 데파트먼트가 연쇄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중이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정리해고와 소비 심리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들 몰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수많은 상점들이 축소될 거기 때문에 미국 내 더 많은 공실률로 상업 부동산이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한 기업 채권에 악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됩니다.
예, 식품과 요식업체 소식인데 지금 타이슨 푸드 지금 생산 차질로 인해서 매출과 손익이 급감했습니다. 약 15억 불 신용장 개설을 하고 어느 정도 그 자금 유동성을 마련한 상태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Defense Production Act라고 해서 이 법안을 이 액트를 발효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원들이 많이 아파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육가공 공장은 계속 가동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0일 마더스데이인데 어머니의 날.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주가 레스토랑은 거의 뭐 폐쇄, 테이크아웃, 뭐 배달이나 아니면은 픽업하는 그러한 거 외에는 그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매출 순이익이 하락이 예상됩니다. 요거는 기업체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그 개인 레스토랑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마더스데이가 왜 식품업체와 요식업체의 가장 중요한 날이냐면 1년 중에 3대 성수일이 있는데 성수기죠. 어머니데이, 마더스데이, 그리고 발렌타인스데이, and 파더스데이인데 이때 외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식업체에서는 진짜 대목인 날이죠. 그런 대목인 날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이들 음식점들은 매출과 순이익에서 굉장한 타격을 입을 거라고 예상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파산과 더 많은 정리해고가 일어날 거로 예상됩니다. 예, 코비드 사태에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미국 FDA, 미국 식약청은 질리아드의 약을 긴급 승인했는데 그 약이 회복을 앞당겨주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뭐 긴급 승인한 이유도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전무하고 통계적으로 봐도 특별하게 신약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효과는 없는데 효력은 없는데 며칠 더 빨리 퇴원시켜 준다는 그런 결과로 긴급 승인을 했습니다. 결국 뭐 중환자들이나 특이한 케이스에 투약을 하라는 건데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FDA는 세로나스콜 엔타이바릭 테스트를 긴급 상황 시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결국은 질리아드에 있는 그 약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약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별로 중요한 그런 뉴스는 아닙니다. 2021년 중 하반기나 지나야 백신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승인을 한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와 파우치 박사의 불화음이 있는데 브리핑을 하는데 트럼프가 파우치 박사가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의학계 대부인 파우치 박사를 제끼고 자기들끼리만 브리핑을 했다는 건데 결국은 뭔가 조금 석연치 않죠? 또 현재 미국 거의 전역에서 봄나들을 한 상황입니다. 5월 2일, 5월 3일 그래서 많은 외출들이 있는데 이들 분께서 자가격리를 거의 무시하셨죠. 뉴욕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학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주들은 지금 현재 9월에 계약하는 것을 논의 중인데 어느 주가 9월에 계약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와 중국 무역 전쟁은 코비드 사태랑 또 여러 가지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적자, 뭐 기타 그런 그 여러 가지 정치학적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 편에 제 영상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봄나들이를 즐기고 있는 미국 시민들인데 코비드 19 사태가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위통 벗고 선탠도 하고 마스크 쓴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하여튼 활기차서 좋은데 약간 좀 걱정이 되네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